반가운 소식입니다. 역사적인 노벨상 시상식이 스웨덴 스톡홀름의 명소죠. 콘서트홀에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4시에 열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이 되겠는데요. 아시아 여성 최초의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도 11명의 올해 수상자들 속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제에는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한강 작가 수상 소식은 뭐 진작 우리에게 알려져서 우리나라의 그 서점가에 또 열풍을 몰아왔었죠. 자, 시상식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한강 작가는 11분의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 4번째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뭐 가나다도 아니고요. ABC도 아닙니다. 노벨의 유언에 따른 순서라고요. 그렇죠.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상에 이어서 4번째로 이제 문학상 수상자로 호명이 됐습니다. 그 호명되는 순간엔 또 이게 한국어로 호명이 되어진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데 이번에 그 엘렌 마손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18명의 이 스웨덴 할리먼의 종신원이 있는데 종신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소설가인데 이분이 이제 이 호명하고 나서 수상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이 수상자를 소개를 했는데 무려 6분 7분에 걸쳐서 뭐 이제 저희는 5분이라고 그러지만 앞뒤 다 따지면 한 7분 됐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제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이제 색깔에 비유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하양과 빨강색이 동시에 떠오른다. 하양은 뭐냐면 이 한강 작가의 책에는 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흰도 있고. 그렇죠. 네. 흰도 있고 이것이 이제 죽음,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빨강은 어떤 삶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피이기도 하고 이런 건데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한 곳에서 만난다. 아하.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렇군요. 네네. 또 하나는 이 문학 속에서 만나는 한강 작가의 목소리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찬찬히. 네.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함, 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 이런 거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수상을 발표할 때는 어떤 그 인간의 나약함, 역사적 트라우마 앞에선 인간의 나약함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현대 산문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현대사문에. 네, 요번에 이 맞선 소설가는요, 종신위원을 하나 더 나갔어요. 그 나약함뿐만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한 발 더 내딛는 발, 그리고 질문하는 힘을 보여주는 작가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수상 소감 나왔을 때보다 더욱더 깊이 있게 그렇네요. 네, 한강 작가를 소개해서 보다 더 인상 깊었습니다. 네. 실제로 한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중계한 영상이 이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소감은 또 하나의 작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주옥 같은 그 거장들의 그 소감들이 있죠. 자, 역대 문학상 수상자들의 소감 가운데 참 이건 대단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무려 967명이나 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문학상만 해도 121명이 받았으니까 굉장히 많은 명언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알베르 까미 1957년에 상을 받은 이방인의 작가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지난 20년 세계를 돌아보니 세계 곳곳이 다 전쟁터라 할 만큼 광기의 역사였는데 그 역사 속에서 오늘을 쓰고 있다는 그런 작가의 어떤 숙명 이걸 하나의 영예로
여긴다. 내가 이 상을 받는 것은 어떤 특권자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 불평과 박해 이런 것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영예를 위해서 내가 대신 받겠다. 이렇게 또 밝힌 바가 있었고요. 또 1949년에는 윌리엄 포크너 미국 작가죠. 유명한 분이죠. 네, 본인이 태생한 이 미국 남부 그 고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이기심과 윤리심과의 충돌 이런 것들을 뭐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라든가 소리와 분노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얘기했던 작가였는데 이 작가는 요때가 이제 마침 세계대전이 끝난 뒤다 보니까 그렇죠. 네. 나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세계 인류가 이 전쟁을 그냥 버텨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이겨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왜 승리할 거냐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또 연민하고 희생하고 인내할 줄 아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해낼 것이고 그 승리를 기록해내는 게 작가다. 또 이런 또 명언을 남긴 바가 있고요. 네, 어니스트 해밍웨이.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가 해밍웨이는 1954년에 받았습니다. 노인과 바다가 아무래도 제일 수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석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해밍웨이는 보다 작가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쓴다는 것은 굉장히 고독한 삶이다. 그런데 그 작가는 그 고독한 삶 속에서 영원성 혹은 영원성의 부재와 맞서 쌓아 나가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성직자와도 같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남겨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에서의 그 고독한 청새치와의 싸움 그리고 끝내 걸작을 쓰지 못하는 절망감은 자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위대한 명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한강 작가의 아시아 최초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장면, 수상 소감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Receive your prize from His Majesty the King. 네, 현지 시간 오후 4시에 스톡홀름 콘서트홀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저 양피지로 아주 고급스럽게 돼 있는 노벨 수상 증서를 지금 받고 메달도 받았습니다. 4번째죠. 오른쪽에서 앞에서 보면 4번째, 8번째 자리였고요. 맨 앞줄에 있었습니다. Just as inevitably, the work of reading and writing literature stands in opposition to all acts that destroy life. Language that connects us one another. Literature that deals in this language inevitably holds a kind of body heat. I would like to share the meaning of this award, which is for literature, with you, standing here in opposition to violence together. Thank you. 부드러운 목소리 천천히 또박또박 한마디씩 이렇게 전달하는 영어가 잘 들리기도 할 뿐더러 그 자체의 울림이 대단히 크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강 작가의 이 노벨상 문학상 수상 소감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이제 엘렌 마손이 이 수상자를 소개한 거는 콘서트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강 작가가 저렇게 수상 소감을 이번에 한 4분 정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연회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1,300명이 시끌시끌하다가 딱 한강 작가가 나서서 얘기를 시작하니까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해져서 모두가 경청을 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네,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글을 쓴다는 것, 문학이라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에 맞서는 일이다. 아무래도 이제 그것이 채식주의자가 됐든 소년이 온다가 됐든 작별하지 않는다가 됐든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 속에서 혹은 채식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유린되었던 그런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에 맞서는 작업을 문학이라고 표현했고요. 네. 또 하나는 방금 이제 그 영상으로 직접 보셨던
이 문학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우리를 연결한다. 우리를 잇는 실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한강 작가가 본인의 8살 때의 경험을 아하.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산수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대요. 아하. 그래서 어떤 처마 밑에 들어가 섰는데 봤더니 내 옆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처마 밑에 서서 비를 피하고 있고 또 이 쏟아지는 비 건너편 맞은편 건물의 처마 밑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서 있더라는 거죠. 상상이 되는 장면이죠? 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작가여서 그런가 봐요. 8살인데 이게 굉장히 경이로운 순간이었고 뭘 봤냐면 나를 나뿐만 아니라 각자 모두의 수많은 1인칭 시점이 이 세상에는 있구나. 아, 8살 나이에 그런 생각이 네, 듭니까? 그걸 받고 아.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작가의 문학 작품을 읽든 본인의 글을 쓰든 그 경이로운 순간을 계속 되새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의 실타래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나의 다른 내면과 만난다 했는데 한강 작가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책 속에서 다른 내면을 만날 때 우리는 또 그의 문학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된다,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홍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 장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8살 소녀가 비 오는 처마 밑에서 비를 보면서 옆을 보고 다시 건너편을 보면서 1인칭 시점을 생각한다. 노벨상 정말 아무나 받는 게 아닌가 봅니다.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이 아까 보신 그림처럼 직접 수여를 했어요. 노벨상 증서. 이 양피지로 고급 양장된 그런 증서라고 하고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나요? 궁금하시죠? 네. 말 그대로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상, 노벨상입니다. 시상자는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칼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입니다. 16세. 메달과 증서를 이제 수여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만 노벨상 증서는 매년 다른 사파가 들어갑니다. 자, 저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상 받을 때 받은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사파가 매년 다른 게 들어가는데 문학상은 가죽 양피지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이제 이미지도 주게 되는데 노벨상 메달은 18K 금에 순금을 더 씌워 제작이 되고 아, 그 24K 아니에요? 18K입니다. 네. 네. 노벨의 얼굴이 양각돼 있는데 2013년에 이 이중 나선 구조 바로 DNA입니다. 발견한 크릭의 이 노벨상 메달과 증서가 이제 경매로 24억 원에 낙찰됐거든요. 아, 그거 팔 수도 있나 봐요. 네, 뭐 그건 아닙니다만 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제 경매가 된 건데. 경매로 나왔는데. 근데 이 가격보다도 영광의 가격은 훨씬 더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궁금하신 분들 많습니다만 이 노벨상이 가지는 그 상징적인 값어치 무한일 겁니다. 네. 자, 시상식 말고도요, 화제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에는 성대한 연회, 만찬회가 열렸어요. 여기에 쓰인 접시 10,000개 가까이나 쓰였다고요? 맞습니다. 테이블만 해도 60개인데 그 길이를 다 합해보면 360m나 된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기빈들 포함해서 1,300명을 이제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접시가 개수가요 9,240개, 또 유리 잔이 5,230개나 쓰였고,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제 샴페인이 있잖아요. 샴페인도 400병, 와인은 450병 이렇게 접대가 됐고 그 외에도 물이라든가 이제 커피도 접대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당연히 우리 한강 작가는 이 수상자 11분들은 이제 왕족하고 포함해서 메인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이른바 식사를 했다. 헤드 테이블이겠네요. 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만찬에 또 아주 특별한 그 메인 테이블에 앉아서 한강 작가는 국왕 등의 이 주요 관계자와 만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노벨 만찬회의 디저트 서빙이 아주 화려하다고 하는데 노벨 수상자들의 연회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연회 모습이 이제 공중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학교 같지 않습니까? 중세 유럽의 고성, 실제로 저 콘서트 홀이 어마어마하죠. 저 촛대, 장식, 굉장히 화려한 가운데서
칼 구스타프 16세와 왕족이 지금 있고요. 노벨 그 위원회 중에서도 이제 종신위원들 위주로 지금 헤드 테이블에 앉았는데 안타깝게도 한강 작가의 모습이 여기서는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데 저 중에 지금 있습니다. 아주 지금 저 음식이요. 저렇게 어둠 속에서 서빙이 되는데 그냥 음식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디저트 퍼레이드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만찬을 담당하는 이 메뉴들, 어떤 메뉴가 나올지 이런 것도 일찌감치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전통이라 그래요. 이 시상식이 열리기 전까지는 탑시크릿 절대 메뉴가 공개되지 않고 사실은 이 1,300명 가운데 세계 언론에 이 할애된 좌석은 25석밖에 안 됐고 한국에서는 이제 연합뉴스가 갔는데 네. 여기서 지금 제가 아무리 기사를 봐도 3가지 코스였다 표현 외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럼 저도 궁금해서 과거에는 뭐가 나왔을까를 봤더니 예를 들면 3가지가 이런 거라 그래요. 처음에 뭐 잉어를 넣은 맑은 스프를 주고 두 번째는 이제 송로버섯을 넣은 메추라기 요리를 주고 세 번째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하는데 올해 지금 이 디저트 정도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스웨덴이 사과가 유명한데 저기 이제 한강 작가 나오네요. 네네. 네. 그 사과를 이용한 아이스크림 케이크 뭐 후식이었다. 요 정도까지는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1인당 47만 원 수준. 1인당 47만 원이고 요번에 메뉴 테마가 있다고 하는데 지속 가능성과 창의성인데 네. 이게 이 셰프들이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일찌감치 공모를 받는다고요. 아하. 음식을 내서 그중에 뽑히면 또 만들어서 음식 시식까지 한 후에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올해 이제 그렇게 해서 뽑힌 셰프가 제시 소마르스트롬이고 또 이제 빵이라든가 디저트를 만드는 파티시에는 프리다 베케인데 굉장히 좀 눈길이 가는 게 두 분 다 여성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한강 작가도 아시아 최초로 여성 작가로서 문학상을 그 받았고 맞선 종신위원도 네, 여성이었고 예. 또 이 요번에 음식을 만들고 디저트를 만든 분들까지 다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홍종선 기자님도 여성이십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도 노벨 문학상을 정말 성대하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고 또 열릴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전 세계적인 또 축복이기도 하고요.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는 연체자 10만 7천 명이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책 빌려가고 안 돌려준 사람들. 네, 이것도 하나의 또 이벤트가 되겠죠. 한강 모교인 연세대학교는 국문학과 학생 12명,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과 후배입니다. 스톡홀름으로 또 파견을 했고요. 한강 작가의 고향은 또 광주광역시입니다. 시민 300여 명이 생중계를 보며 축하. 물론 뭐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이 또 생중계를 보면서 한강 작가의 수상에 대해서 축하를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뭐 꼭 생중계 안 본 분들도 이 시상식 뉴스 들으시면서 진심으로 같이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해외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 아주 높아졌죠?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하면 셰익스피어가 있고 세계적으로 흥행한 해리포터도 있는 이 어떤 문학 소설가들의 나라인 영국에서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시대별로 심지어 이 조선중계 허균의 홍길동부터 네. 김만중의 구운몽 또 이상 윤동주의 시까지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한국어 교육 붐이 일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후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나라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수, 물론 뭐 대한외국인도 많으신데 외국에 순수 외국으로 20만 명을 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K-드라마, K-팝의 영향도 있겠죠. 바로 한강 작가의 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어 반을 개설한 해외 초중등학교가 지난해 47개국 2,154개고요. 오, 많나요? 그다음에 지난해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수가 방금 전에 박 앵커 말씀하신 대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교육부는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세트 가칭인데 더 신설을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더 이런 붐이 뻗어나가길 기대하면서요. 한강 씨는 수상식에 앞서 다양한 사전 행사들에도 참석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읽었던
그 삐삐 그 작가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집에도 갔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죠. 본인이 사실은 이 한림원에서 수상 전화 받았을 때, 저 사자 형제 모험 되게 좋아해요 하면서 린드그렌을 이미 언급했었어요. 사자왕 형제의 모험. 네, 사자 형제 모험. 그런데 그 생가를 유족 초청으로 또 이제 갖기도 했고, 원래 수상자는 본인의 소장품을 기부하게 돼 있거든요. 작별하지 않는다 때 아주 알뜰하고 살뜰하게 썼던 찻잔을 노벨 이 박물관 측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저 집이 이제 말괄량이 삐삐의 그 린드그렌 작가의 생가에도 직접 가서 네. 어렸을 때 문학적 영감을 준 사자왕 형제의 모험. 저도 그거 한번 찾아봤어요. 그 진짜 옛날 책이던데 그 생가도 가는 일이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 노벨상 여성의 수상자가 좀 많고 또 노벨위원회도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썼다고 해요. 자, 이걸 좀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노벨 문학상 수상 역대 수상가가 121명인데 그중에 18명 한 14.9%, 15% 조금 못 미친다. 15%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번에 뭐 이제 기념품이라고 하죠. 엽서라든가 에코백 자체를 이 18명 역대 여성 문학상 수상자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굿즈를 네, 굿즈를요. 그렇게도 만들었다고 하고 사실 이 전체 그 수상자 967명 가운데도 이 여성 수상자는 65명에 불과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시청 벽에다가 동영상 이 여성 수상자 65명의 얼굴 어떤 업적을 기리는 동영상을 재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여성에 대한 주목도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세계는 아직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제 엄존하고 있고 남녀 평등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를 알리는 뜻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셰프부터 파티셰 선정까지 그러니까요. 네, 다 어떤 우리가 이 여성 문학인이든 세계 여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엔 남자들에게 교육과 어떤 경제 활동이 집중돼서 기회가 없었는데도 그런 속에서 업적을 이뤄낸 훌륭한 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더 그 기회가 확대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노벨 측에서 먼저 좀 주창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나라의 이 서점가의 열풍을 불렀고 베스트셀러 판도를 확 바꾼 뒤에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어요. 상당하죠, 지금도? 예, 매우 고무적입니다. 독서붐, 도서붐입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연말 두 달만 판매로 두 달 판매 실적으로만 연간 1위를 달성을 했고요. 두 달 팔아서 1년 1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한국 시집이 올해 판매량이 작년 대비 56%가 더 증가했었습니다. 시 참 안 읽는데. 그렇죠. 근데 한강 작가의 이 등단이 또 첫 시집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필사 관련 서적도 있습니다. 필사라는 것은 이제 좋은 내용을 이렇게 이제 베껴서 써보는 있어요. 바로 그 필사입니다. 아이유 가사 필사 또 책 하루 한 장 나의 의력을 위한 필사 노트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등 필사 책만 200여 종이 출간되는 등 말 그대로 베스트셀러 도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노벨문학상 수상 때문에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 속에 길이 있고 책이 곧 나라의 갈 길이라는 생각으로 좀 책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